반갑습니다. 버들입니다. 예전에 페이스리그 사놓은 게 생각나가지고 한번 그걸로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여기인가? 이리로 봐야 되나? 어쨌든 오늘은 요 고양이는 아니고 뭐지? 너구리인가? 요 놈으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세계 3대 전쟁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입니다. 특히 한국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맞붙었죠. 원래 저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선임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서 북측의 포격으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분노감으로 전역 후에는 전쟁사, 북한학, 국가안보론 같은 수업들을 들었고 진짜 대한민국이 거저 세워진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 6.25 전쟁은 남침이다, 북침이다 는 문제가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뉴스나 신문 같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죠. 물론 용어가 남측을 침공한 거냐, 북측이 침공한 거냐 라는 문제로 헷갈렸던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정치권의 생각 때문인지 역사를 배울 때 한국전쟁은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기술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심지어는 북한이 기습남침하여 민간인까지 학살하면서 한반도를 삼켰다는 걸 애매모호하게 미화시키는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이제 근현대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면 일제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합니다. 일본군의 만행이라든지 독립군의 조직과 독립운동에 관한 것들, 혹은 임시정부의 활동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당연히 배워야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공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게 북한의 만행이나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일제 35년간 일본군에 사망한 사람보다 한국전쟁 3년 동안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걸 알고 계신가요? 일제강점기 때 사망한 사람의 수는 자료별로 논란이 있어서 사진 첨부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중 최대치를 잡고 있는 자료의 숫자도 한국전쟁 피해자보다 적습니다. 물론 비극의 무거움을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한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더욱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좌진 장군 알죠? 홍범도, 안중근, 유관순, 김구 다 아는 분들의 이름이죠. 의열단, 대한독립군, 신민회,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도조 히데키, 히로히토, 또 다 아시는 이름이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수많은 영웅들 중에 이름 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혹은 북한에 대항한 단체 이름은요? 16, 17의 나이에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던 수많은 학도병들 중 단 한 명의 이름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북한군 장군들의 이름은요? 하다못해 500년도 훨씬 이전에 벌어졌던 임진왜란의 장수들인 고니시 유키나가, 그다음에 가토 기요마사 같은 이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소서행장 혹은 가등청정 이런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이게 현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북한학, 국가안보론 수업 듣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과거 일은 덮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 우리 형법을 보면요, 250조의 살인의 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250조 살인의 죄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항은 반으로 감경하더라도 3년 6개월로서 3년이 넘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폐륜의 죄입니다. 수천 년 동안 관습과 논리학의 조화로 여러 수정을 거치면서 완성된 형법의 법리조차도 가까운 사이에 지은 죄를 더 엄하게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덮자? 이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더 엄하게 바라봐야죠.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사수하셨던 분들의 나이가 지금 거의 100세 전후입니다.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학도병들도 90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하루하루 참전하셨던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 숫자가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거든요. 이번 일상다반사 주제인 학도병 이야기는 유튜브 시작하면서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다뤘으면 하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대단한 저널리스트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숭고한 뜻을 가지고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요. 단지 일제시대를 겪고 한국전쟁을 치렀으며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겪으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격정적인 시점에 계셨던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라도 넉넉했다면 최소한 5만원이라도 맞춰드리는 건데 이거 2만원밖에 안 됩니다. 3만원도 못 채웠습니다. 하하. 촬영 출발하기 전에 지갑에 보니까 그게 제가 가진 다더라고요. 어쨌든 봉투에 글을 읽고는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인사드리고 나올 때는 젊은 친구가 이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기부나 기타 금전적인 지원 같은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웅들이 계셨구나 기억 한번 해주시면 그걸로 참 보람찰 것 같네요. 여기는 지금 공원인데 안 계세요. 여기 지금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다들 안 계시고 저희 공원을 여기 한 바퀴 다 돌아봤거든요. 한 30분 걸쳐하고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한군인회 이런데 어르신분들이 이 방역수칙에 맞는 숫자 이하로 계실 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촬영이 좀 어렵고 오래 걸렸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한국전쟁 참전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큰 공원 같은 데 가면 한두 분씩 보이셨거든요. 많이 계시던 날은 4-5분도 보이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참전 용사분들 춘추가 20대 초중반에 전쟁에 나갔다는 가정하에 살아계시면 100세 가까운 나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보훈처에 가면 됩니다. 남부 보훈처입니다. 여기 말고 몇 군데 보훈처를 더 돌았는데 출입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보훈처는 아무래도 관리 감독의 이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공원 같은 데를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훈처에는 생존자분들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지인이나 친족이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또 보훈회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참전용사분들이 노인회관처럼 쓰시는 곳입니다. 무작정 찾아갔죠. 역시나 여러분들 클럽 갈 때처럼 입국컷 당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워낙 고령이시기도 하고 지금 코시국이잖아요. 괜히 촬영 허가했다가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버리면 보훈회관 기관 자체가 큰일 나거든요. 당연히 출입을 금지시키는데 회관 안에 있으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곤란해하실 것 같아서 회관 밖에 거의 매일 가서 죽치고 있었습니다. 회관 외부는 관할이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좀 수상한 사람이 며칠 동안 와서 계속 회관 앞에 있으니까 저 말하는 거죠. 회관 내에서 좀 높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저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 참전용사분들의 기록을 좀 남기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러니까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제 채널 알려드렸죠. 제 채널을 들어가 보시더니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귀신 쫓는 법 영상 있는 여기 맞습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던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부 회의를 해보고 연락 준다고 해서 며칠 전에 조건부로 허락받고 촬영을 했습니다. 첫째, 백신 접종이 완료됐을 것. 둘째, 어르신들 귀가할 시간에 기관 외부에서 촬영할 것.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어르신들 기관 외부로 나가면 자기들 관할이 아닌데 왜 그런 조건을 건 거지? 뭐지? 오늘 영상은 그냥 주절주절 말하는 거라 두서가 좀 없었는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이 눈깔이 어떻게 내리지?